이번 원내대표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그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과 했던 약속, 공약을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임무고 역할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청 관계 이것도 좀 건강하게 설정을 하고 또 정치 선진화법 시대에 대야 관계도 원만하게 잘 풀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문화를 선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기획단장을 하면서 선거 전략과 선대위 구성 그걸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비율이 이제 60% 넘었죠. 그 내외를 이제 넘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을 결집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와 더 나아가서 합리적 진보 세력까지도 다 아우러가는 이런 선거 전략과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 대통합과 정치 쇄신 이걸 이제 기치로 내걸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그런 인재들을 잘 영입했다 하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정책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하기에 앞서서 이슈를 모두 선점해가지고 경제 민주화다, 복지 확대다, 또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준 차이이지 않습니까? 네. 공정거래를 어느 정도까지 더 확보하느냐.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벌을 어느 정도 더 엄격하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다가 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지난번 총선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수준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또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고 대선 공약화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대기업 이제 그런 쪽에서 완급 조절론을 들고 나오면서 속도 조절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퇴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나오는 데 대해서 이제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해왔던 거죠. 그래서 대기업 횡포를 이제는 좀 억제할 그런 정책 또 입법 필요한 그런 시대에 왔다 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맞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소 희생하더라도 대기업이 더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또 고용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새롭게 형성된다 하면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해나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게 일방적인 주장일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휘둘려 가서 또 후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총선 때는 제가 이제 공약을 위반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의견 교환을 아주 긴밀하게 하면서 경제 민주화 수준을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인지 네. 이제 논의해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고요. 네. 대선 때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또 공약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제어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상인들 중소기업을 더 보호 육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 방점을 더 둔 겁니다. 네. 그런 정책을 이제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약속하신 것은 철저히 지키시는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우선, 서민 우선 그런 대통령 이미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입법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제 다소간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난번 총선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수준을 넘어선 또 입법 논의가 다소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점이지. 그래도 공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배제, 그건 이제 새누리당도 약속했고 또 민주당도 이제 약속했던 것들인데 이제 지켜야 되죠. 예, 지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제도화 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죠. 어느 한쪽은 공천하는데 다른 쪽은 공천 안 하면 이제 결과에 있어서 불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천 안 한 쪽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호 룰을 합의를 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그런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가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안 한 것으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자. 다 이겼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정치 쇄신하겠다 하고 이제 혁신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당 대표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이제 약속했던 대로 이행을 해서 내년 지방총선거에 같이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치 신인들이 정계에 너무 불리한 여건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장벽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기존 정치인들은, 현역들은 뭐 상시 의정 보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또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이 한계를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실상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넓게 보면 그냥 내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 신인들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그 예비 이제 후보로서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 정도로 아주 짧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거를 이제 그 장벽을 내려놓고 현역 의원들로서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소간 뭐 손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수용해서 형평에 맞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어, 이제 짚어주신 대로 대체로 이제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런 비판들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 반성해서 고칠 건 고쳐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정부 조직 개편안 지연 처리 과정에서 이제 보였던 당청 관계가 너무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청와대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내리는 그 선만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의 반발과 또 협상력의 어떤 부재 이런 것 때문에 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제 오래 끌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당청 관계로 봐야 됩니다. 당청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당 지도부에도 협상을 위한 재량권도 좀 부여가 되고 해야 되는데 또 당청 간에 어떤 지켜야 될 마지노선 또 거기서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선 이런 데 대한 협상 전략도 긴밀하게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들이 이제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있어서 좀 기대만큼 썩 원활하게 이제 못 되고 또 최고의 인재들을 그렇게 다 모셨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다소간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지율 좀 하락의 원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한 당청 관계. 그래서 민심을 제대로 이제 전달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무슨 아니든지 입법 아니든지 정책 아니든지 그런 거는 당청 간에 발표되기 전에 긴밀한 협의 과정, 숙성 과정 이런 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은 이제 민심을 잘 전달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과 또 민심을 전하는 당의 어떤 의견들이 긴밀하게 융합된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발표되고 국회에 와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여당도 힘을 결집해서 그 안을 추진해 갈 수 있고 야당도 충분히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묘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화 협상하고 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주된 임무입니다. 정책위 의장은 이제 당과 정부 간의 정책 조율을 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당에서 정책위 의장도 2번이나 거쳤고 또 국회 가장 힘든 위원회라고 하는 예결위원회도 위원장도 거쳤고요. 또 당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기획단장, 또 특보단장 이런 걸 하면서 대선의 이제 그 전략, 또 선대위 구성 이런 것들을 아주 긴밀한 그 소통 속에서 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 다 일궈냈고 대선 승리 일궈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선거들을 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 기여를 할 만큼 저는 이제 주위에서 소통의 달인이다 당신이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역량을 보여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이번 이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현해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야당하고의 설득이라든지 정치력 발휘에 있어서 이제 제가 더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파라고 개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정치 쇄신의
1호 대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이거를 지금 또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얘기들이 원박 뭐 이런 네. 얘기입니다. 원박 대 신박의 대 예. 이런 게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탈개파 예. 그리고 개파 정치 하겠다는 그런 세력하고의 이런 그 저는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되지 개파 정당으로 가서는 우리가 민주당하고의 경쟁에서 이제 밀려날 수 있다. 지금 김한길 대표도 그저께 새 당 대표가 되면서 결국 그게 대표가 된 기반이 뭡니까? 개파 청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 정책도 쇄신하겠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도 지난번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누누이 정치 쇄신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다시 이런 개파 얘기를 해서야 되겠냐 하는 거죠. 저는 이 개파에 대해서 전혀 무시합니다. 예, 무시하고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그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느 쪽이 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냐 이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지. 이게 원조 친박이니까 그림 뭉쳐서 그쪽으로 도와드리고 뭐 또 박심을 가지고 기대 가지고 박심이 우리 쪽으로 낙점했으니 내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런 구태는 이제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그거 아주 반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들 그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해야 되지 왜 개파와 또 박심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청산해야 될 구태다. 이렇게 뭐 양쪽에서 다 이제 우리가 대세를 점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 대세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날 당일에 기표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의견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대세론을 얘기한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죠. 실체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이제 마타도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런 허황된 그런 마타도어 이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뭐 네. 어쨌든 저쪽에서는 판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리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네네. 저는 뭐 다 의원님들하고 1대1로 얘기를 나누면서 긴밀한 어떤 쌍방향 소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 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추대론이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상식과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경원 소장도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분은 아닌데.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개파 논리죠. 개파 논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청산해야 될 개파를 가지고 아직도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옳지 못하다,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뭐 첫째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가능한 한 안배가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당직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사무총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수도권이 더 우선적으로 또 배려되면 전반적으로 좀 안배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제 북측에서 먼저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예.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남측으로 이제 통행하는 것을 이제 제한시켜가지고 오고 가고 못하게 해버렸고 또 가동되던 공장도 북측의 근로자들을 다 철수시켜 버렸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뭐 수백 명의 남측 인원만 가지고는 공장이 가동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북측이 몰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늘 끌려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뭐 얻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남북 관계의 그 진전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었고 왜곡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제 뭐 식자재라든지 의료품 그런 공급조차도 이제 못하게 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또 위해를 초래할 그런 이제 문제까지 야기했기 때문에 철수 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개성공단은 또 그 나름대로 뭐 북측에서 아무리 이용해서 또 했다 손 치더라도 남북 관계의 어떤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한 측면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단전 단수라든지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데까지 나가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나갈 때는 우리 국민적인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국민 공감대 형성이 돼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그런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북측하고 끊임없이 대화 시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어지는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네. 뭔가 돌파구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남북 관계에 예. 미치는 영향, 예, 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육자 회담 베이스로 이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가지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더 대화 국면으로 진전시켜 가는데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중국 방문하는 그런 기회에 그런 점들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개헌은 네. 이제 87년 이래로 20수년이 이제 지나면서 예. 이게 뭔가 좀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안 맞는 그런 체제인 것 같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는 크게 기여한 지금 현 헌법 체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단임제 해가지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좀 엇갈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선거가 좀 자주 있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했던 거고 한데 그렇게 해서 이 개헌 논의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18대 국회 처음 출범하면서 이제 개헌해야 된다는 깃발을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들어 올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186분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상당히 그 열기가 높았습니다. 개헌 쟁점들을 전문가들하고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개헌에 관한 이제 책자도 만들어내고 할 정도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개헌은 역시 국민적인 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개헌 동력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하자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공감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조금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회는 개헌이라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제가 있으면 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라도 논의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시점을 잡아서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개헌 추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 대체로 이제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좀 힘이 있을 때 이제
개헌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되도록이면은 빨리 어떤 개헌안 합의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면 개헌 추진이 어렵겠죠. 그건 되도록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 또 직전이 되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또 정략적인 추진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직후 이런 시점이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기존 정치에 대한 좀 식상함, 새 정치 이런 걸 좀 해달라는 그런 국민 기대가 이제 거기에 응집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제 그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파괴력 이런 거는 이제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본인도 생각이- 준비가 부족했다 그랬죠.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뭐 신당 이제 창당론이 나오는데 이제 새누리당은 조금 이제 야권이니까 좀 지켜보는 입장이고 이제 야권이 상당히 그 심중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야권의 분열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또 야권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서 좀 야권의 어떤 그 역동성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 예,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예. 그 안철수 의원의 이제 국회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신당 조직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파괴력 이런 걸 떠나서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여망 이런 것이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도 이제 그 쇄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면 바로 이제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이런 데 밀릴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그런 어떤 쇄신 의지의 후퇴가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제 뭐 원조 친박이니 뭐 친박이니 이런 식으로 새 형성을 통해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려고 한다든지 구태다. 이런 건 구태죠. 이런 거 보여주면 바로 이제 안철수 신당에 탄력 붙여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새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 대선 공약들을 입법과 예산으로 잘 실현해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데 저는 총선 전에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총선 공약을 제가 총괄해서 만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는 대선 기획단장, 특보단장으로서 또 대선 공약과 전략을 만드는데 긴밀하게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협의하면서 총선 대선 승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역량의 연장 선상에서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 그걸 가장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당청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당청 관계 설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핵심 최측근으로 불려지는 분들보다는 제가 총선 때 대선 때 했던 그런 이제 긴밀한 소통 역량 이런 걸 볼 때에도 가장 바람직한 당청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걸로 믿고 새 원내대표가 되어서
우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잘 뒷받침해서 성공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 이런 쪽을 바라보면서 개파청산 또 혁신, 정책 쇄신을 이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너무 박심에 기댄다든지 또 잘못하면 이제 수직적 당청 관계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도 쇄신 그 분위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희 이주영을 선택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